자, 이제 겨울이 작전이 열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다 곡이 올라갈 거예요. 전반기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전반기가 어땠는지 보면 보이죠? 겨울에 뭘 해야 되는지. 아, 그렇죠. 보강 포인트가 네, 보이죠. 겨울에 쳐 놀면 안 되니까. 겨울에 쳐 놀면 보통 그 다음 후반기에 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매물이 없다라는 팬들 입장에서는 핑계로 넘어가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리즈물로 쭉 나갈 거고, 오늘은 토트넘입니다. 왜냐하면 콘테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적극적인 스탠스, 내지는 이제 좀 안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징징대는 스탠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거 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언론에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용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보드진이랑 얘기하고 끝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게 바깥으로 이게 나오는 타입이라. 그리고 수염 안 깎고. 그래. 네. 갑자기 수척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테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는데 겨울 이적 시장 관련된 좀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다마 트라우레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지금까지 토트넘의 행보는 괜찮습니다. 뭐 리그에서 어쨌든 좋죠. 계속 무패 그래.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컨퍼런스는 몰스패 때문에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이게 시즌 말미 갔을 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한번 봐야겠죠. 이미 떨어진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뭐.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그래, 봐요. 좋은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니까. 물론 네. 토트넘이 트로피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트로피나, 나는 사실 트로피는 컨퍼런스 리그의 초대 챔피언이라는 거, 난 뒤에 가서 난 컨퍼런스 리그 나중에 없앨 것 같아. 이거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 예상인데 사견. 이러다 없어질 수도 있는 컵이라고 봐요. 다만 UEFA 개수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빡빡하게 일정 펼쳐지고 미뤄진 경기도 많은데 결국 뭐 좋게 해석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리고 토트넘 리그컵 있잖아요 지금. 그래, 리그컵도 올라가 있잖아. 4강 진출했으니까. 물론 또 첼시랑 붙어야 됩니다만. 네. 아니 뭐 또 이제 또 딱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봐야지. 첼시도 리그컵 그때 당시에 뭐 유스들 막 내보내고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자, 일단 스카이스포츠 콘테 감독은 우리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토트넘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 나는 새로운 영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것이라고 들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다. 이거는 스쿼드에 대해서 좀 확신이 콘테 감독 쪽에 이제 선 것 같아요. 그래, 해보니까 사이즈 이제 나온 거지. 누구 빠지고, 그쵸? 누구 조져야 되고. 그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이제 풋볼 런던에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ESPN의 제임스 올리가 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1월 이적 시장에서 팀이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진짜 존나 촉구하는, 촉구 존나 합니다. 촉구맨이야. 촉구, 진짜 촉구만이야. 네, 맞아요. 그 딴 감독들도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니 그 뭔가 유망주만 발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알프랑닉 감독도 세계 중에 가장 이 세 가지의 C를 얘기하면서 이 자금과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쵸. 근데 콘테는 그 중에서도 진짜 이거 가지고 이슈가 많았던 감독이에요. 본인 입맛에 맞는 선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그래. 타진하기도 하고. 첼시 때도 그랬고, 인테르 때도 그랬고. 뭐 다 똑같았죠. 뭐. 자, 풋볼 런던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오는 건, 콘테는 지난 1월 만일 우리가 스쿼드를 개선할 수 있다면 노력할 것이다. 7일 10일, 2주 후에 더욱 확신이 들었다. 어떤 선수에게 기댈 수 있고 어떤 선수에게 의지할 수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쿼드 전체적으로 한번 쫙 이제 경기 치르면서 스캔을 한 거죠. 콘테 감독은 선수단을 완전히 평가할 때까지 1월 이적 회의를 연기했다. 그는 레비, 파라티치와 함께 팀을 떠날 수 있는 선수들과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견적 나온 거예요. 그래. 네. 회의를, 이게 이 풋볼런던 말이 맞다면은 이적 관련 회의는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단 평가를 못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봐. 좀 더 봐야 된다. 우리가 그 견적을 내야 누구를 빠지고 누구를 수리하고 누구를 뭐 새로 영입할 집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콘테 감독이 쭉 지켜본 거고, 이제 딱 나오고 있을 타이밍이야. 근데 이 뉴스들이 사실 주말 사이에 나온 게 아니라 지난 주중부터 쭉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인터뷰들이. 네. 이런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이번 왓포드전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크로스를 올릴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와, 겠다. 오늘 왜 이렇게 안 맞지? 아니 근데 에메르송이 와. 사실 크로스 퀄리티가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또 완전히 그 수빈이 표현을 빌리자면 라이브 때 그 두둥실 크로스라고. 두둥실. 어. 아리랑이네. 그 뿡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본인도 할 때마다 아,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렇게 안 맞지? 그 인터뷰가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네. 토트넘은 이미 콘테 감독의 스쿼드 평가를 기다리며 늦춰진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고 영리하며 단호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모든 시선이 토트넘 결정권자에게 쏠리고 있다. 이 결정권자는 전 정확하게 누굴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레비 아니겠어요? 네. 레비도 결국엔 조루이스 할아버지가 주는 그 돈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네. 네. 콘테를 영입한 것은 퍼즐의 첫 조각이었고 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라고 또 의미심장한. 나머지 퍼즐 조각은 결국엔 영입이란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영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게 영입 리스트인데 그 아까 얘기했었던 아다마. 네. 아다마 얘기가 지금 꽤 있긴 합니다. 일단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이제 데일리 메일. 콘테는 1월 이적 시장에서 2명의 새로운 선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토트넘 클럽 측면에서는 닉 포프, 아다마 트라오레, 데안 클루셉스키, 그리고 두샨 블라우비치 이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뭐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선수들이 연결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블라우비치는 항상 링크가 나서 저희도 자주 다뤘었고 네. 아다마 트라오레도 일전에 이 누누 감독이 있을 때도 본인이 다뤄본 선수니까 링크가 있었었고 뭐 요리스는 재계약을 하는 각인데 맞아요. 재계약하는 쪽으로 지금 네. 방향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만 닉 포프는 사실 주전급 자원이란 근데 말이에요. 닉 포프를 지금 영입한다면 요리스를 안 쓰겠다는 얘긴데 요리스랑 경쟁?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애매해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하간에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좀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은 선수입니다. 예전에 좋았을 때도 인상이 깊었었고 최근에 좀 아무래도 울버햄튼 팬들이야 쭉 경기를 보면서 아다마 트라오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우리는 간혹 봤잖아. 그럼 나왔을 때 그 폭발적인 그 근육 드리블 하고 난 다음에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와 아다마 나오면 재밌다 그랬는데 황희찬 선수 이적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얘가 크로스가 왜 이따위야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MLS송의 두둥실 크로스가 아니라 얘는 그냥 뻥 찹니다. 그리고 그래. 나가요 밖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주원이 형이 아다마 트라오레는 크로스를 올릴 때 최대한 그 사이드라인 끝에서 뭐 올려야 된다. 그래야 박스 근처로 가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올리면 무조건 반대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킥을 잘 못 차는 선수야. 세기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근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위력적인 선수긴 해. 아니, 그리고 옛날에 한창 좋았을 때는 측면에서 혼자 그냥 다 부수고 그래. 라우리 메네스한테 개 정확한 크로스 올려주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선수가 윙백을 안 써본 건 아니고 그런데 주로 보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나왔던 포지션은 분명히 이제 사이드 포워드로 가야 되는데 사이드 포워드 자원을 윙백화 시킨 적은 이미 콘테가 있었어. 모지스가 있었잖아. 그래서 뭐 크로스의 정확도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스타일의 선수 정확도나 이런 거를 떠나서 공격성에 강한 선수로 윙백으로 써본 건 콘테가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네. 자, 그래서 풋볼 런던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토트넘은 1월 새로운 우측 윙백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MLS송은 공격 능력에 있어 매우 미숙하다. 아다마 트라오레가 토트넘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다마의 기량, 파워, 스피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는 프리미어리그 157경기에서 7개의 골과 16개의 도움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경기 수에 비해서 포인트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였던 게 아다마 트라오레 에이전트가 누구죠? 멘데스입니다. 맞아요. 멘데스와 파르티치의 사이가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파르티치와 멘데스 사이에서 아다마 트라오레 관련 이야기는 이번 이적 시장 동안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풋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골드가 한 얘기예요. 그래. 저희가. 골드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소개를 좀 드렸었고 텔레그래프 쪽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서는 아다마 트라오레의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콘테 감독이 이 아다마 트라오레의 또 팬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링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수의 소스들에서 나오는 걸 보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그런 거죠. 관심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다마 트라오레가 올 전반기를 살펴보면 이 선수가 레귤러하게 선발로 출장한 게 아니잖아. 이 라지 감독 아래서 그렇죠. 뭐 포덴세도 있고 뭐 트링캉도 있었고 아다마 트라오레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가격이 좀 저는 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가가. 네. 근데 이제 엘러스티어 골드가 Q&A를 통해서 아다마의 가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Q&A 하면은 이제 팬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다마 트라오레 영입 어떻게 돼요? 이거 오는 건가요? 하는데 뭐 접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아다마가 지금 계약 기간이 꽤 남았고 그래.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 당장 데려오기는 이 계약 기간 고려했을 때 가격이 비쌀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사견을 얘기를 한 건
아다마 솔직히 말해서 스피드나 이런 힘 좋은 거 알겠는데 마무리가 너무 형편없다. 인정. 올 시즌 공식전 다 뛰면서 공격 포인트가 지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 킥으로는 생산성을 보여줄 수가 없어. 크로스 알이랑 슈팅은 완전 어긋나거나 아니면 소녀 슈팅이야. 그러니까 예. 몸에 비해서 너무 좀 이상하죠. 그래, 밀고 들어가는 것만 위력적이긴 하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토트넘이 추가적으로 링크가 있는 건 얼마 전에도 저희가 다뤘었던 캐시에. 아, 프랭키 캐시에. 네. 캐시에한테 밀란이 연봉 540만 파운드 정도를 제공을 했지만 선수 측이 이거를 거절했다고 하고 토트넘의 콘테는 여전히 캐시에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 나시오날 쪽에서는 지금 쿠티뉴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테가 쿠티뉴에 관심이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쿠티뉴가 바르셀로나에서 연간 2,290만 유로를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가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니까. 네.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바르토메우가 와, 엄청나게 큰 똥을 저기를 했죠. 그 거대한 클럽을 순식간에 한 이상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준 사람이야. 그래놓고 입 존나 털었잖아요. 그래. 나 바르셀로나 잘했으니 다 돌아가고 싶다 이러고. 정신 인가? 네. 그래서 라포르타 회장은 쿠티뉴에게 들어가는 이 고정 비용, 그거 빼야지. 고정 지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에는 안심할 수 있는데 샐러리 캡에 빈 칸을 만들어놔야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올 거 아니야. 근데 2천만 유로 미만으로 쿠티뉴를 판매하고 싶진 않아. 아, 근데 콘테는 2023년 6월에 계약이 끝나는 쿠티뉴를 좀 무료로 그렇지.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하고요. 뉴캐슬 역시 쿠티뉴를 임대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쿠티뉴 선수 본인이 뉴캐슬로의 이적이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역주행이 될 것이다 라는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무슨 같은 소리 하고 있었지. 지가 좀 잘하고 나서 그런 얘기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막말로 네. 그래 뭐 리버풀이랑 뭐 바이언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뉴캐슬 오는 거 역주행이 아닌 건 아닌데 본인이 잘했어야지 그러면. 근데 이제 토트넘이랑 뉴캐슬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저도 토트넘으로 좀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야죠. 네. 그 여러분 그 뉴캐슬도 이적 시장에 아마 중심축이 될 거예요. 어쨌든 돈을 쓰려고 하는 팀이니까. 그쵸. 그래서 뉴캐슬 관련된 거는 따로 한번 저희가 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분 또 오시나요? 툰코리아?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네. 아, 사실 네네. 뉴캐슬 좀 잘 나가고 있으면 다시 부르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정민아. 뉴캐슬 너무 안 좋아서 네. 불러도 뭐 이게 할 게 없어. 그쵸. 네. 네. 여하간에 콘테 감독의 이적 시장이 이게 한번 시작이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잘 되면 토트넘이 잘 사오는 걸로 얘기가 나올 거고 안 되죠? 콘테 무슨 얘기할지 몰라. 네네. 갑자기 와가지고 같다. 그거 솔직히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맛은 존나 있거든요. 존나 웃기거든요.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다마 트라우레 어떻게 보나요? 반대 찬성. 저는 별로예요. 솔직히 나도 재미는 있을 거거든. 네. 재미있을 건데 토트넘이 아니야. 근데 또 몰라.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힘이나 이런 밀고 그래, 들어가는 또 그건 그런데.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콘테가 진짜 개 정신 개조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양지로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명과 암이 있어. 네. 근데 원래 우리가 겨울 이적 시장에 찬우 형이랑도 얘기하면서 아마 필수적으로 그 선수는 영입할 거, 그 선수가 아니라 그 포지션 영입할 거에 했던 데가 레지스타 자리. 근데 뭐 그건 안 되더라도 여름에 제대로 지금 된 그거를 선수 윙크스를 그 역할을 어쩌고 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리고 왼발 센터백이었는데 BD33이 존나 각성해서 거긴 얘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